테러가 휩쓸고 간 뉴욕. 세계 최강국가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의 도시는 아직 전쟁 중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일대 격전을 벌이던 올해 초 뉴욕의 유엔 본부에 한 통의 서한이 전달됐다. 북한에서 보내온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이었다. 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미 국무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인 51년에도 북한은 같은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50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북한의 근거는 무엇일까? 최군 신천군에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지 침략자들에 의해서 희생된 애국자들과 무관 주민들의 유해와 유물들이 또다시 발굴된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작년 11월 북한은 황해도 신천에서 또다시 59구의 집단 매장 유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일으킨 학살이 히틀러가 유태인에게 저지른 만행보다 더 잔인하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학살의 증거물과 함께 전시된 3만 5천여 명의 희생자 수. 도무지 믿기지 않는 숫자였다. 미제 침략군 놈들은 무려 3만 5,383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10,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10,000명만. 1,000명만 해도 그건 송장 냄새 썩어. 도대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학살의 기억은 달랐다. 남과 북은 서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공박하며 50년 세월을 대립했다. 이 주검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대학살, 학살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여간 피살이라는 말도 되고 희생이라는 말도 되지만 해도 여간 목숨을 잃었다는 거. 엄청난 목숨을 잃었는데 하여튼지 많이 죽었어. 하여튼지 많이 죽었어. 어떡하니 왜 불길한 그 징조지. 그 안개가 그렇게 끼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잿빛색이야 그냥. 구름 낀 하늘 같은 그런 안개가 그냥 껴가지고. 분명 학살은 있었다. 신천군 출신들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가늠할 수 없는 피해 소용돌이. 1950년 10월 황해도 신천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감행됐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은 낙동강까지 내려온 인민군의 허리를 끊는 데 성공했다. 갑작스런 연합군의 기습에 허를 찔린 인민군은 당황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과 서울 수복, 그 다음에 10월 초하루 기해가지고 38선 돌파해서 북진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지. 큰 동요. 서울 점령 사흘 만에 국군은 38선을 넘었다. 뒤이어 미군과 유엔군도 북진에 가세했다.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북쪽으로 이동했다. 서울을 떠난 지 불과 2주 만에 평양 함락이 눈앞에 있었다. 연합군의 진격을 숨죽여 기다리던 북한의 반공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건 알지. 그건 지하에서 라디오를 듣고 의사상 가진 사람들이 지하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한독당이다 있었어요. 김구 선생 노선에 있어가지고 권총도 다 갖다 주고 운동하고 그리고 다 월남하고 스파이가 오고 다 그랬어요. 통지는 10월 14일 넘겨서 안 된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과격했다. 연합군이 입성한 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각이 급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고한 동포들만 학살되고 추억합니다. 황해도 9월산에서는 은밀히 거사가 계획됐다. 서서히 죽음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울에서 동화를 일으키겠다.
봉화를 피우면 신천, 계령, 저 나무리뻘, 북률, 남률, 소호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이 밤낮으로 이걸 보기 싫어. 내가 총을 보내면서. 봉기군의 계획은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황해도 일대에서 미리 반공봉기를 일으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목표물은 신천군의 행정을 주관해온 노동당 인민위원회 청사. 그날은 13일의 금요일이었다. 13일 날, 10월 13일 날 저녁 6시쯤 됐을 거야. 어슬어슬 가는데 말이야. 아, 국군 만세! 시내에서 막 그러고 불이 나고 말이야. 난 났어. 이게 막 봉기야. 그래서 나도 그때 그 잠깐 정보가 있었으니까 아이쿠나 맞구나 하고서 시내로 뛰어나갔다고. 그러니까 친구들 한 10대 명이 총도를 아시바 총을 한 사람이 한 대성씩 메고 올라오더라고 이제. 대한민국만 쓰면 야 이거 올게 왔구나 이제 응? 올게 왔구나. 그런 동네도 삽시간에 이제 막 흥분했어야 하다는데 벌써 동네 그 우리 흉볼 되는 사람들이 벌써 공산당 잡으러 다니더라고. 북한 전역에서도 왜 하필이면 황해도 신천에서 반공봉기가 일어났던 것일까? 황해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서해의 풍부한 해산물과 광산에서 나오는 철광 자원까지 더해져 신천 벌판은 축복받은 가나안의 땅이었다. 농토가 많아, 농토가. 거기서는 밭걱정은 안 하고 사는 동네라고. 재령, 나무리, 벌판, 신천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만석군 그래야 지주군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먹는 데는 걱정 안 하는 것이라고. 옛날에 말이 있잖아. 복을 주시려거든. 신재령, 신천재령, 나무리 벌판을 주시고, 어? 벌을 주시려거든. 벌을 주시려거든. 뭘 주라고 그러더라. 양복에 넥타이까지 달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살기 좋다는 동네지 뭐. 좋아요, 그게.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일대 격변이 일어났다. 북한 정권은 강도 높은 토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주의 땅을 몰수해 소작인과 빈농에게 나눠주었다. 공산 치하의 북한은 지주와 성직자에겐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었다. 38선을 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소작이나 해가지고 겨우 연명이라던 사람들이 이 공산 세상에 오면서 전부 부자들의 땅을 뺏긴다고 하는 것부터 그들은 대리만족을 했을 겁니다, 이제. 거기다 또 땅까지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농사지라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전부 이주당했지 않았어요. 온 타 지역으로 전부 다 쫓아보내고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내고. 우리 고향에서 제일 못 살고 학교도 안 되는 애들 다 데리고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걔들이 간부로 내려오는 거야, 고향에. 그게 이제 옛날엔 저거 사람으로 질주다라는 거지. 간부 와서 껐떡껐떡 하니까 이제 상대를 하는 거야. 빈농과 소작농을 지지 기반으로 한 북한의 정책은 반대로 지주들에겐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 정책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위협적이었다. 미움받는 놈은 미움받는 놈끼리 몰래 만나서 의논하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기 공산당에 안 들고 공산당이 미워하는 놈들은 미워하는 놈들끼리 외에서 의사가 통하는 거야. 재령서 일어나나 신천서 일어나나 황해도 일대를 다 뒤집어 풀라고만 모은 거야. 황해도 일대를 다 뒤집어 풀라고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신천군 노동당 인민위원회를 접수하고 봉기에 성공한 우익은 대대적인 좌익 색출에 돌입했다. 그러나 분노의 대상은 좌익 당원만이 아니었다. 한 군데는 400명이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3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산당원이고 뭐이고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체크하고 뭐하고 해서 밝힐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 안에다 다 집어했는데 이게 인민군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세력이 언제 이 사람들이 인민군이 딱 오면은 그 사람들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상태에 있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대에다가 말이야 시바리를 엮어서 그냥 다 300명 부대, 400명 부대를 그냥 몰살시킨 거야. 그런데 그게는 진짜 신선 사람이 아니야. 그 남한 사람들이야. 응? 너 남한에서 뭐 했어? 뭐 학교 선생했습니다. 당원이야? 당원입니다. 그럼 벗어. 그 빤스에 입고 일로 집어넣는 거야. 응? 뼈안아놓고 막 쏘는 거야. 무장대에서. 그럼 그렇게 막 시발이 풀리고 막 쏴주고 그렇게 여기서 그 공산당가를 부르더라고. 우리를 붉은 길을 지키기 노래를 불러. 국군과 연합군에 밀려 남쪽에서 올라온 수많은 피난민. 그것은 곧 좌익을 의미했다. 봉기군은 그들을 방공호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학살이 있었다. 학살은 끔찍했다. 봉기군을 무자비한 광기로 몰아넣은 것은 복수심이었다. 그놈들이 후퇴하기 전엔 저희한테 막대한 희생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놈들이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입에 담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막 그냥 무차별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악감을 먹은 우리 세력이 일어나니까 그걸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 죽였으면 그 사람들 안 죽여 절대.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도 정치보위부 여기만 하면 정치 정보부지 옛날에. 나 정치보위부라고 그래요. 정치보위부에 잡혀가서 6명 나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나 하나 살고 다 죽었어요. 그 어떻게 죽었냐? 걔네들 시바리오에다가 끼쳐가지고 불나 죽였어요. 좌익과 우익이 번갈아가며 학살을 저질렀던 신천군 인민위원회 청사. 북한은 58년부터 이 건물을 학살기념박물관으로 개관하고 대표적인 전쟁 교육장으로 사용해왔다. 안내를 맡은 강사들은 대부분 학살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신천군 출신들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당시의 학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이 신천 학살의 장본인으로 우익 봉기군이 아니라 미군을 지목한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학살을 재현한 그림에도 미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10월 18일 날, 그날이 10월 18일 날인데 해질 무렵에 미군 병사들이 미국 놈들이 여기에 그 휘발유를 통째지 끌고 굴려가 가지고 와서 이 공기창으로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붙잡아온 우리의 무고한 그 남녀로서 할 거 없이 모두 볼고장 다 벗겨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50여 명씩 포승줄에 다 묶어서 일로 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전분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이 없었고 저 문짝이 그것도 바로 있었는데 미제 침략자들은 그 공기창으로 휘발유를 뿌리다 못해 불방망이를 요 구두 시원치 않아서 수련탄까지 그다 잡아였습니다. 이때 미군 한 놈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지키면서 사람들을 직접 쏴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통역놈이 말하기를 빨갱이는 시선도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바로 미국 장교 해리슨 놈이었는데 신천 학살의 책임은 미군에 있다는 게 지금까지 북한의 공식 입장.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학살의 당사자는 미군 중위 해리슨이다. 북한은 당시 해리슨 중위가 한 말까지 인용하면서 그 증거로 미군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했다. 이 사진이 가짜가 아니라면 그는 과연 누구일까? 애초 미군의 참전 목적은 남한 인민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미군은 북한 영토까지 밀고 올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으로 전쟁의 목표를 바꾸었다. 미군의 북진은 전년전으로의 확대를 의미했다. 밤에 밤새도록 태우기를 걸렸네 그때. 태우기 뭐 어떻게 생긴지 안 하고 해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한 100장을 걸어서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 다 오라고 그래서 다 하나씩 와가지고 그 길거리에 가서 막 그 유엔군이 지나고 막 만점 불렀어. 아니, 이 새끼들은 뭐 반갑다. 나는 이것도 해치지 않는 거 하고 막 없으면 막 그냥 막 스치고 돌아가 그냥. 우리 황해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미군을 못 봐서 지가 지나가는데 탱크 차 타고 지나가서 40리 밖에서 9월살을 향해서 포만 쏘고 그냥 갔어요. 신천에도 미군이 들어왔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미군이 머무른 건 2시간 남짓뿐.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2시간은 학살을 저지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50년 10월 황해도 신천에 들렀던 미군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다. 문서보관소 자료 창고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전황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전투 일지가 보관돼 있다. 50여 년 전에 작성된 이 문서 파일은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었다. (10월 17일자에) 작성된 문서에는 나흘 전인 13일 황해도에서 만세 사건이 있었으며 좌우로 대립한 주민들끼리 처참한 사륙전을 벌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 날인 10월 18일 미군 항공기가 관측 보고한 통신문에도 신천군 지역의 움직임이 포착돼 있었다. 미군 비행기를 본 신천 주민들이 백기를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했다며 조사가 요망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정찰기가 4대씩 이제 돌아다니거든. 근데 그 정찰기가 신천에 상공에 왔을 적에 우리는 급하니까 인민군이 매일 밤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지붕이니 뭐니 올라가서 다 만세를 부르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이 소식통인가 그 정찰기에서 탁하니 내려보내더라고. 뜯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니까 소대가 왔어. 황해도 신천에 도착한 미군 부대는 서부전선을 맡은 24사단 소속. 24사단 19연대의 이동 경로를 그려놓은 10월 18일자 작전도에는 신천이란 지명이 표시돼 있었다. 그날 신천과 재령으로 간 부대는 3대대 소속의 C중대와 L중대, 1대대와 2대대가 안압과 진남포를 거쳐 평양으로 진격하는 동안 3대대의 일부는 신천으로 이동했다. 평양 함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들은 왜 전선으로 가지 않고 후방인 신천과 재령에 남았을까?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신천에 남은 3대대 소속의 C중대와 L중대는 평양으로 진격하는 주력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작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한 퇴역 장교를 찾아갔다. 미 육군 예비역 모리스 너츠 대령. 그는 24사단 19연대 1대대를 지휘한 대대장이었다. 반세기 전 태평양 너머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그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No, from memory, why they remained with the regimental headquarters and the supply units, and they were in the regimental reserve at the time. And that's all I can recall. And then doing some research in the history, I found no indication that the 3rd Battalion got involved in any action at that point in time. 그는 신천이란 지명을 기억하지 못했다. 해리슨 중위의 이름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3대대 소속의 병사 명단에도 북한이 지목한 해리슨이라는 이름은 발견할 수 없었다. Interestingly, the 3rd Battalion came to the 19th Regiment in mid-August, and they're from another regiment that was disbanded because of the number of casualties. So and at that time, the 19th Regiment just had the 2 battalions, the 1st and 2nd. And then we drew the 3rd Battalion from this other regiment that was disbanded. 희생자가 많아 전쟁 중에 급조되었다는 부대 3대대.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3대대 소속의 한 병사를 수소문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력을 내세울 만큼 자부심이 강한 병사였다. 그는 얼마 전 미국 신문에 한국 민간인이 미군의 총격을 받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밝혀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이었다. I had asked you on the phone about a place called Shincheon, which is above the 38th parallel in North Korea. I was there. You were there. Do you remember Shincheon? Yeah. You do? What do you remember about it? Well, I remember getting the hell whipped out of us. 통신병의 보직으로 3대대에 배치됐던 찰스 슈. 그러나 그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신천이란 지명뿐이었다. 그해 10월은 그에겐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기였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지 3개월 만에 수많은 전우를 잃은 그는 19연대에 재배치됐다. 전장은 참전 직전에 들었던 얘기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Yeah, which we were told it wouldn't last 4 days. 3 or 4 days.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감에 들떠있던 미군은 부산항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전쟁을 실감하지 못했다. Well, I was expecting it as a holiday because they said they didn't have no kind of equipment, see, enough to fight with. See, they even told us that we would, when they seen our green uniforms, they'd go back across the 38th parallel. 그러나 전쟁은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았다. 가는 곳마다 미군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거리를 메웠지만 그들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었다. Someone in the group was shooting at us. Our people, like out of 160 men in our company, and one day you might have 4 left, 4 men. Somebody's shooting the hell out of you, see. 한국은 이상한 전장이었다. 생김새와 옷차림도 똑같은 남과 북의 사람들. 누가 적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랐다. 참전 1개월 만에 사단장까지 포로로 잃은 미국. 급기야 흰옷을 입은 민간인을 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군에게 한국인은 언제든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었다.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면 발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병사들도 난폭해져 갔다. 전쟁터는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닥친 대로 잡아들이는 사냥터로 전락했다. Well, we were told that all the North Koreans were communists. See, when we were going over there, we were told they were communists. When we went to Korea, we went to protect South Koreans, not the North. We went to kill North Koreans. And whoever come across that 38th parallel, we tried to kill. Because they were dressed as the same. You couldn't tell one from the other. 전선은 모호했다. 남과 북, 우익과 좌익, 인민군과 민간인의 경계는 쉽게 구별되지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미군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 위험 요소는 제거돼야 마땅했다.
신천에 어떤 작전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군이 며칠간 신천에 머물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건 누군가가 신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지나갔다는 10월 18일 이후에도 신천에서 작성된 문서는 계속해서 상부로 전달됐다. 보고서의 작성자는 민정 담당관으로 명기돼 있었다. If any section of the division staff that had connection with the civilian population, it would be personnel from civil affairs, because that's their mission, is to maintain liaison and work with the local communities when the situation required it. 10월 24일자 문서는 당시 신천의 행정과 치안을 책임졌던 봉기군 지휘관 신상규의 이름과 함께 신천읍의 인구와 식량 상태까지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다. 보고의 대상은 비단 신천뿐만이 아니었다. 인근 황해도 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기록돼 있었다. There must have been someone who was left behind in the town to investigate into those matter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would assume that would be the case. Because they would be able to establish a historical record of what took place in that community. 신천의 정보를 수집한 미군은 과연 누구일까? 해리슨이라고 몰라. 미군 부대가 뭐 와서 며칠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며칠씩 있었지. 중위가 그때 책임자면서 중위가요. 중위가 책임자였는데 그게 앤서는 그 새끼들도 몰라서 멍땅 다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다 빼들고 그랬어. 뭔지 모르니까 애치한다니. 그땐 누구 통역이 나시고 그땐 또 한국 사람이 누구 하나 우리 신천 사람이 그때 이 유엔군 계통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정보 계통에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 이 영어도 하는 게 얘기해가지고 다 인정이 되고 그래. 신천 출신의 한 월남민은 미군이 들어온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11월 30일에도 미군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우익 봉기군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열리던 그날 재령에서 미군을 보았다는 것이다. 미군이 신천 일대에서 상당 기간 존재한 것은 사실인 듯했다. 그들은 민간인의 동태를 일일이 상부에 보고했고 그들의 지휘관은 신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미군이 점령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려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통치권자였기 때문이다. 미군과 연합군의 참전이 결정된 직후 이승만은 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이양했다. 그때부터 전쟁의 법적 당사자는 인민군과 미군의 대결로 바뀌었다. 점령 지역의 행정을 맡은 미 8군 민사처는 북진과 동시에 북한 통치 정책을 발표했다. 공산당원만 아니라면 관직에 그대로 두고 군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지의 정서는 달랐다. 좌익은 그냥 둘 수 없는 존재였다. 빨갱이 벌써 다 아는데 뭐 색출할 것도 없어. 벌써 독립선 다 알잖아. 이건 노동당이다. 다 알지. 통일은 다 알지. 색출할 게 하나도. 저 집엔 노동당, 저 집엔 노동당, 저 민주당. 막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는 동네 가면은 한 집이 한 20집 있으면 한 절반은 비어 있어. 왜 그러냐? 다 잡아다 죽인 거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도 신천. 공권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총을 가진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무기를 든 우익은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마을마다 치안대를 조직하고 공공연하게 학살을 저질렀다. 동네마다 치안대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때는 그 무기들이 그냥 뭐 후퇴하면서 버리고 간 그 무기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뭐 무기들은 뭐 조그만 애들도 갖고 다닐 말 그 무기들이 그냥 뭐 있었으니까니 그런 그 무기 가지고 그 동네 치안을 한 거죠.
규칙도 없고 법도 없어. 그냥 제 멋대로 하는 대로 그냥 문법이지 문법천지. 그러니까 그걸 복수하려고 그냥 잡아다가서 맥 없는 사람들 내란이 이래가지고 그냥 죽고 살고 막 그래. 또 봉기라는 건 무질서야. 질서가 없어. 총 가진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 쏴 죽이면 그걸 것이야. 좌와 우의 극심한 대립만 남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강한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진 못했다. 그것이 비극이었다. 남한 정부는 점령 지역의 치안을 반공단체에 맡겨 우익 세력을 넓히고자 했다. 당시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반공단체와 월남한 우익 인사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38선 이북으로 파견했다.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반공단체들은 해방 직후 남한의 좌익 인사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세력. 그들에게 38선 이북의 치안을 맡기는 것이 남한 정부의 정책이었다. 광백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대한민국이 연줄이 돼서 이쪽하고 연줄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더라고. 네? 뭐 연줄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광복회라는 게 그게 달 수 있지. 그게 없나 그게 그렇잖아요. 연줄이 있으려면 누가 와야지 연줄이 생기지. 아 그 암암리에 왔다 갔다 했겠지 그게야.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 서청계통도 서청 서부청년계통도 하다가 서부청년이 들었죠? 죽여야지. 빨갱이는 죽어도 빨갱이 죽여야지. 왜? 그러면 살려두면 우리를 10명씩 죽이니까. 그럼 하나 살기 위해서 우리 10명, 20명 죽어야 되니까 그건 죽여야 된단 말이야. 빨갱이는 죽여요. 한 마을에서 동고동락하던 이웃 간에 사륙전이 벌어졌다. 서로를 가르는 기준은 우익과 좌익의 이데올로기뿐.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은 더욱 살벌한 보복을 불렀다. 토고령에 이제 빨개를 돕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빨개가 동동이 취급해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그 백지에다 써서 다 붙였대서 이렇게 내 친구가 빨개인데 좀 살려주시면 나가주고 그런 세월이니까 근데 야가 자기 형을 그 대낮에 그냥 쏴 죽였다니까 자기 형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지. 사상이 그래서 그냥 도매금으로 노만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좋은데 할 수 없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그 노동들은 게 별 수 없어. 그게 뭐 하여튼 또 자칫 치안대에서 나와 그 공문이 별 수 없다 터진 게 다 처치하라 이렇게 공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 다 처치할 수밖에. 복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겐 친구도 혈육도 소용이 없었다. 친척 중에 빨개로 이제 몰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 오추님도 그게 하나가 껴있어요. 애들 셋하고 애들 둘인가? 오추는 가족도 다 죽였다고. 네. 보복의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희생양이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평소에는 자기 이웃들끼리 나눠먹던 사람들인데 너는 공산당이었고 나는 이래가지고 그 밤에 끌어다가 그 논이나 이런 이제 조그만 그 연못처럼 이북엔 많아요. 그 이제 물 쓰기 위해서 그게 오는데 거기다 전부 깨고서 쓰리할 정도인데 뭐 그것도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그냥 가족 단위로 그냥 막 그냥. 통치권자였던 미군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 학살을 알고 있었다. 정식 재판도 없이 수많은 민간인들이 치안대의 손에 처형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보고됐다. 그러나 미군 사령부는 학살을 제지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군이 학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점령군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만큼은 면하기 어려웠다. 그때 그렇게 방공을 많이 팠던 것이 다 그 사람들 매우서도 모지라고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그 돌무지라는 석당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서해 바다에 물이 만조가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그때 급하니까 그 강둑에다 갖다 채워놓고서다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강물에 들어가서는 물이 쏘 올라올 때는 송장대가 또 올라오고 말이야 내려가고 말이야. 그러고 뭐 사람 뭐 죽은 시체가 천지 그냥 벌려져 있어서 9월산과 신천읍을 잇는 길목 석당교. 이곳에서도 대량 학살이 벌어졌다. 인간이 짐승으로 변한 그때 적색도 백색도 아닌 무색의 양민들까지 이 다리 위에서 사라졌다. 50년 12월 땅의 주인이 다시 바뀌었다. 타죽지세로 북진하는 미군에 맞서 중공군이 가세했다. 전세는 다시 역전됐다. 피난을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민간인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죽으로 됐을 때 잡혔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못 도망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도망한 사람들은 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또 보복했어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 번이 선 거예요. 공산당이 1차 우리가 했고, 우리가 또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들어와서 또 하고. 공산당은 두 번 한 거예요. 우리들이 수복했으면 또 하지, 우리도. 거기 바로 이제 아까 후퇴할 때 가족들 죽였다는 데가 그게 밤나무 거리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 인민군에 그 탄약고로 쓰던 데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마 통일됐으면 그 사람들 다 사라질 텐데, 후퇴한다는 게 또 잡아다가 살려두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게 아마 여자들이 많을 거야. 그걸 갖다 죽였다고.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던 12월, 신천군 원암리 화약창고에서 또다시 수백 명이 학살됐다. 퇴각을 앞둔 치안대와 우익 세력은 남아있는 좌익을 처형했다고 했다. 그러나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다. 12월 6일 저녁 달밤에 갇혀온 걸로 생각됩니다. 이 안에. 나오기는 12월 8일 아침에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제 원소놈 한 놈이 그 바깥 둔덕이 올라서서는 불망치를 던졌습니다. 불망치가 창고 안에 떨어지자마자 온 창고 안은 휘발의 불길이 이 창고 천정 닿을 정도로 황황 올라간지. 어린아이들이 다 새까맣게 다 타져 죽었습니다. 저렇게 타져 죽은 아이들이 그 시체를 제가 이렇게 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걸려서 제가 넘어져 갔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네 발걸음으로 아이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넘던 생각이 생생하죠. 피난을 떠나지 않는 자는 적으로 간주됐다. 살기 위해서는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다. 그러나 연합군의 기총사격은 피난민의 머리 위에 쏟아졌다. 내가 그때 피난 나올 때 40리의 시체를 밟고 넘어왔어. 40리. 그 얘기는 그라만 비행기, 호주 비행기 있잖아요. 그게 공산당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총사격하는 거야. 40리길을 송장을 밟았어. 전쟁의 아수라장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다. 운이 나쁘면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는 운명이었다. 더 이상 편가르기는 무의미했다. 그러나 다시 인민군의 치하에 들어간 황해도에서는 반대편의 보복이 또 한 번 이어졌다. 신천에서 학살이 잦아든 것은 51년 1월. 정식 재판 없는 처형은 금지한다는 김일성의 포고령이 내려진 후였다. 황해도를 되찾은 북한 정권은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며 국제단체의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유럽과 남미에서 온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51년과 52년 두 차례에 걸쳐 방북한 조사단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3만 5천여 명의 희생자 수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은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북한은 미국이 학살의 책임자라고 공식 규정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끝난 거야. 그 우리가 아까 그 방공호에서 죽였다는 게 미군들이 들어오면은 걔는 사람 안 죽이고 포로로 데리고 간다. 미군들이 오기 전에 죽이자 그래서 나중에. The North Koreans were going to take Sakhalin over, see. The North Koreans would have took Sakhalin over if it hadn't been for the United States. But we did South Korea a great favor by doing this thing. But we did it becaus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ld us to. We only did what we was told to do. See? But you take like, if you just think about now, think of it like this. Think of Afghanistan. 좌익과 우익, 그리고 점령군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누구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그 사이에서 중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걸 말리겠다고 나섰었던 사람들은 난 없은 걸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함부로 그런 데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눈에 불을 켜고 참이지 뭐 분노에 치를 떨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는 어떤 얘기도 그것이 이제 수긍이 안 됩니다. 이제. 보복을 피해서 간신히 피난을 내려온 신천군 출신의 월남민들. 그들에겐 이제 고향이 없다.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혈육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하는 세상이 왔어도 그들에겐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웃과 혈육끼리 죽고 죽인 상처를 씻기 전에는 고향은 죽어서도 돌아가기 어렵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의 생사 확인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우리 신선 사람은 가야만 만나지도 못할 끼고 우리 가족들은 뭐 죽었을 끼고 괜히 내가 신청했다 대한민국 사랑 걸로 될 테니까 그 구태여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그 신선 사람들은 자네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신천은 뭐 의식적으로 오는 게 신천은 반동문자라는 거지. 미국 놈이 앞제비로 사람 다 죽였다는 거지. 그들에게 고향은 원한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땅이다. 그래도 해마다 봄이 되면 고향의 봄꽃이 그리운 건 어쩔 도리가 없다.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다 보여. 월산 밑에 봉화산 그 복숭아꽃 살고 피던 그 고향 다 생각나지. 다 생각나지도. 난 생생하지. 아니 그때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도. 아 근데 고향이 뭐 죄가 있나? 사람들이 그러지. 고향이 얼마나 그리워 그게. 반세기 만에 어렵게 꺼낸 고향의 기억. 신천 출신 실향민들은 증언을 주저했다. 죽음보다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 취재를 불허했다. 신천의 화해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었다. 지금 죽는 거 억울해서 내가 사진 찍지 말라, 나라 얼굴 비치지 말라 한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기 번설돼가지고 저 이북에서 나하고 같이 싸우던 사람들, 같이 일한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봐. 해가 돼. 또 거기선 해가 겠다면 삶이 위험한. 벌써 죽여온 거예요. 죽여. 알고 있는 놈은 다 죽여갖고 모르고 있는 놈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 그 신문이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 하면 못 써요. 그건 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뼈를 아프게 하는 거야.
그 남한 거기서 있어라면 그 남한 가족들이 자인들이 여기서 이 전화도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어? 전화번호 책이 매해마다 다 넘어가 그걸로. 내가 알기는 신문도 며칠만이 넘어가요. 알 거 아니야. 전쟁이 있었다. 죽고 죽이는 학살이 있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양민을 죽였는지 헤아릴 수 없는 파괴와 사륙이 있었다. 그리고 포성이 멎은 지 50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중형자, 피해자, 복수자로서 미군은 인간 백성 살인마이고 두 발 가진 승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어리석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 내가 가족이 있으려냐고 고향 방문단 뭐 신청해보고 뭐 그러는 건 어리석은 얘기야. 그건 빨개들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지. 나는 빨개하고 알고 싸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았어. 학살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상처는 죽음보다 오래 남는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용서란 없다. 망각이 강요된 역사로는 학살의 상처를 씻을 수 없다. 불완전한 기억의 복원만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것이다. 1950년 황해도 신천 학살은 분단 이면에 숨은 살아있는 기억으로 다시 쓰여져야 한다. 조직적으로 이 죽음을 유도하고 부채질하고. 강경이가 제가 이깁니다.